여러분, 미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의 1년 예산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그 돈의 총액이 아니라 그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어디로 또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2027년을 향한 펜타곤의 새 예산안을 탈탈 털어서 미래 전쟁의 승자를 가를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지형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방어망 구축, 둘째, AI와 무인화로의 완전한 전환, 그리고 마지막, 차세대 정밀 타격 무기와 그걸 뒷받침할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미래 방위 산업의 부와 권력이 재편되는 중심축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우주 기반 시스템 예산은 말 그대로 폭발하고요. 극초음속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예산 역시 각각 129%, 115%씩 급증합니다. 근데 반대로 탱크나 전투기 같은 전통적인 무기 예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이건 그냥 예산을 좀 조정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펜타곤이 미래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릴지 돈으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주와 첨단 기술로의 거대한 자본 이동이죠. 첫 번째 거대한 흐름은 바로 우주입니다. 이제 지상과 바다를 넘어서 전장의 핵심이 우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프로젝트 골든돔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주 패권 경쟁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는 신호탄입니다. 1,850억 달러.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죠. 이게 바로 골든돔 프로젝트의 전체 생애 주기 비용 추정치인데요. 미 국방부가 이 우주 방어망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골든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첫 번째 층은 눈의 역할을 하는 우주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600개가 넘는 저궤도 위성들이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위협을 24시간 내내 감지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늘의 눈,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감시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층은 바로 두뇌입니다. 수많은 위성들이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협의 종류와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어떻게 요격할지 순식간에 결정하는 AI 지휘 통제 시스템이죠. 인간이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판단하는 이 AI 두뇌가 골든돔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바로 주먹이죠. AI의 명령을 받아서 우주와 지상,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위협을 직접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두뇌, 주먹, 이 세 개의 층이 하나처럼 완벽하게 움직여서 철벽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산의 쓰임새입니다. 2026년 예산의 무려 92%가 RDT&E, 그러니까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초기 단계라는 거고, 바로 지금이 미래 우주방어 기술의 표준을 정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우주전쟁의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쪽엔 스페이스X나 로켓랩처럼 아주 빠르고 민첩한 신흥 우주 테크 기업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같은 전통의 방산 강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흥 강자와 전통 강자 간의 엄청난 경쟁과 협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AI와 무인화 혁명입니다. 이제 전장의 주인공은 수십억짜리 유인 전투기가 아니라 수천 개의 저렴한 자율 드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가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546억 달러.
이 숫자는 미 국방부가 자율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DAWG 국방자율전투그룹 프로그램에 쏟아붓는 예산입니다. 놀라운 건요, 기존 2억 달러에서 무려 270배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270배요? 이건 정말 펜타곤이 이 무인화 혁명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온 방산테크 스타트업들입니다.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안두릴이라는 회사인데요. 기업 가치가 불과 몇 년 만에 600억 달러까지 치솟는 걸 보면 지금 방산업계에 얼마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비수 교체가 일어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속도와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입니다. 전통 강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비싼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테크 기업들은 몇 달 만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제품을 뚝딱 내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돈 쓰는 방식도 다르죠. 대규모 공장보다는 똑똑한 자율 시스템에 집중 투자하고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론 이 혁명의 수혜자가 안두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렴한 드론과 순항 미사일 엔진의 강자인 크라토스나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로 유명한 에어로바이러먼트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타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같은 차세대 무기,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핵심 공급망을 다시 세우는 문제죠. 아무리 대단한 무기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다 소용없지 않겠어요? 펜타곤이 바로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보입니다. 비상시에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국방 물자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법, 바로 국방물자생산법 DPA. 예산이 무려 23배나 폭등했습니다. 거의 없던 예산이 갑자기 304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로 불어난 건데요. 대체 왜 펜타곤은 갑자기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답은 DPA의 4대 전략에 있습니다. 핵심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 안으로 가져오고 친구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첨단 무기 생산을 위한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새로운 위협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미사일로 몇십만 원짜리 드론 잡는 거, 이거 완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이런 비용 비대칭 위협에 맞설 해결책이 바로 레이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필수적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주, AI,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미래 국방 투자의 지형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매트릭스가 오늘 우리가 탐험한 미래 방산 지형도의 최종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든돔부터 AI 드론, 그리고 공급망까지. 펜타곤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중심에 어떤 기업들이 서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미래의 부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용 비대칭 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방산을 집어삼킨다. 즉,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국방물자 생산법. 이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2027년의 지형도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미래 전쟁은 새로운 승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략, 산업의 판이 완전히 바뀌면서 과거의 승자가 미래에도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산업적 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전통의 방산 강자들은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무너지게 될까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